네, 안녕하세요. 제2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기아에서 국민의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소렌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렌토만큼 엄청 넓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 SUV에서는 정말 먹어주는 차량이죠. 이 차량이 너무나도 잘 팔렸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도 투싼을 굉장히 멋스럽게 뽑아냈었죠. 하지만 이 스포티지보다는 안 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판매량이나 디자인, 성능 다 따져봤었을 때도 진짜 기아의 스포티지는 확실히 잘 만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리뷰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급도 굉장히 높습니다. 노블레스 그래비티 등급 3,066만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옵션이 하이테크와 그리고 크렐 사운드 시스템 두 가지를 뺀 풀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스피커를 굉장히 좋은 걸 듣고 싶다, 그럼 크렐 사운드 시스템 하시면 되겠지만 하이테크나 사운드 시스템을 안 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 한번 참고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포티지도 보게 되면은 요즘 추세로 나온 디자인이다 이렇게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데, 본네트에 돔 형태의 캐릭터 라인도 안 들어가 있을 뿐더러 이 사이드에 한 줄만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요즘 추세를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하단을 보면 또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하단 범퍼 자체가 조금 스포티하게 나와 있는 차량이다, 요거는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단 범퍼 자체가 굉장히 굴곡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위에 본네트의 좀 밋밋함을 아래에서 좀 스포티함으로 조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 보조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차 보조에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의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키로 차 앞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주차 보조 기능 자체가 이 가솔린에는 좀 빠져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이브리드에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렇게 하지? 이거에도 넣어줬으면 좀 괜찮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배터리로 이제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측면 가서 한번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660mm로서 중형에 속하는 SUV의 표준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노블레스 그래비티 등급이다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까지도 이렇게 블랙 투톤으로 나오고 있고, 휠을 보시게 되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휠 같은 경우가 18인치 정도로 나오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인치가 아니라 휠 자체가 19인치 휠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블랙과 실버 투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러를 보시게 되면은 A필러, B필러, C필러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포티지 자체가 원가 절감을 많이 하지 않은 차량이다 라고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뜯는 이유 자체는 이 차량은 뭐 제 지인한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뜯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필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필러를 그냥 일반 고무로 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고무로 해놓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원가 절감을 많이 했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은데,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 A필러, B필러, C필러 모두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고, 이 루프렉까지 이제 노블레스 그래비티 등급에는 이렇게 루프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차량만큼은 기아 자동차에서 정말 핵심적이게 뽑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후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 스포티지 보시게 되면 굉장히 테일램프가 아름답다라고 많이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램프가 굉장히 얇게도 나왔지만 여기 보면은 조금 두께감이 있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한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보고 계시고 있고, 이 테일램프를 보시게 되면은 브레이크 등이 있고 방향 지시 등이 이 하단에 있습니다. 요즘 국산 차들이 왜 이렇게 만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번호판 밑에 딱 보시게 되면 여기 LED 등 하나 있잖아요. 여기 자체가 후진등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모두 다 이 후진등을 좀 하단으로 밑으로 내리는 게 좀 추세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이러면 안전성에 대한 좀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크나큰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차량이 가까워져 있을 때는 사실 이 차가 후진등을 넣는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너무 하단에 있기 때문이라는 단점이 있고, 이 스포티지가 전면부터 측면까지 너무나도 좋지만 이 단점 하나가 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기가 진짜 디자인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쁘거든요. 후면 디자인도 아름답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이고, 이 디퓨저의 모양도 굉장히 잘 뽑아냈지만 바디 칼라 이 하단에는 보면은 그냥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너무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 미치도록 아쉽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와이퍼 같은 경우도 이 상단에 히든으로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하단 범퍼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트렁크 규격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트렁크 규격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을 기반을 하였기 때문에 좌석 배열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렁크 규격을 굉장히 크게 뽑아놓기로 유명한데, 보시게 되면 트렁크 규격 굉장히 좋다 생각하지만 좀 다소 아쉬운 점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차량 자체가 이제 등급이 높은 노블레스 그래비티 등급 정도 되면은 사실 양쪽 사이드에 그물망 하나씩 만들어 놔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히든 스테이지 공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러기지 스크린을 하단을 보게 되면은 섹션이 좀 나눠져 있고 어느 정도의 짐을 적재를 하기에는 적당하다. 이 바닥판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질 자체는 굉장히 좋고, 뒷좌석도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폴딩이 되지는 않지만 약간 반자동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고, 나 그냥 아예 다 폴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뒷좌석에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은 정확하게 폴딩이 됩니다. 스포티지 자체가 2인에서 차박하기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누웠었을 때 2인 정도 딱 누우면은 가장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스포티지에는 차박을 하기 위함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럼 실내 한번 들어가서 실내 한번 리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컬러 보시게 되면은 네이비 그레이 시트로서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쁜 건 물론이지만 여기에 3,066만원의 차량가, 그리고 옵션가로는 무려 463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스노우 화이트 펄 8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99만원, 프리미엄 79만원, 12.3인치 내비게이션 94만원, 모니터링 팩 69만원,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114만원을 받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금액을 받고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파노라마 썬루프 정말 추가를 해도 될 만하다 느껴지는 게, 썬루프 사이즈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선택을 해야지만 여기 불들이 이렇게 LED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주황색 등으로 나온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파노라마 썬루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추가를 해도 될 만한 옵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죽 자체가 퀼팅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거의 다 넣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가격이 가격인지라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장에는 블랙 하이그롯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실내에는 지문이 많이 묻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롯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냥 거의 다 블랙 하이그롯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조금 블랙 하이그롯이보다는 무광 우드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모니터 자체가 이제 일체형 모니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 보시게 되면은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보조석까지 다 되다 보니까 풍요로운 노블레스 그래비티의 등급의 옵션을 함께 즐기고 계신다 봐주시면 됩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퀼팅 시트 당연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열 같은 경우 리클라이닝 시트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누우실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인 만큼 뒷좌석에 뭐 포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썬루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진짜 썬루프가 파선인데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신 분들이 개방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네이비 그레이 시트가 굉장히 이뻐요. 보시게 되면 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베이지랑 네이비 투톤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뒷좌석에 안타깝게도 이 블라인드는 따로 장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아 자동차의 스포티지, 가솔린 차량 전륜구동, 거기에 노블레스 그래비티 등급을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정말 차 좋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전시장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3, 4개월 기본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예요. 아무데나 가보셔도 됩니다. 3, 4개월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 정말 이렇게 귀한 거 화이트에 네이비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리스 장기 렌트 보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빠른 출고, 좋은 견적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 제이오토 플랜에 사시면 기분 좋은 출고 약속드리니 언제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